안녕하세요. 삶을 창조하는 연극술사입니다. 오늘도 두 번째 책 리뷰 시간 제가 가져볼까 합니다. 당신은 아직 걷지 않았다. 두 번째 리뷰하려고 하는데 이 책의 조회수가 지금 소개했을 때 많이 되어서 작가님한테도 이 책이 많이 소개돼서 좀 많은 분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더 힘을 내서 그리고 제 유튜브도 많이 봐주신다는 거니까 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은 두 번째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부분에 쓰여진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야기는 걸음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조금 일단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아는가? 어떤 사람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에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성공하기까지 진지한 자세로 수백 번, 수천 번 도전하여 기필코 성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위대한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이다. 혹시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극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아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다. 그럴 리가? 놀라지 마시라. 그 사람이 당신일지도 모른다. 에이, 농담도 잘하시네. 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작심삼일령 인간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하지만 당신도 모르는 사실이 있을 수 있다. 쉽게 긍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라고 부정할 뚜렷한 근거도 없다면 아직 단정하지 말았으면 한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일단 한번 들어보고 결론을 내려도 얼마든지 늦지 않는다. 우리는 걸음마 과정을 겪었지만 당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해 보려고 한 적도 없다. 때문에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가 아무 생각도 계산도 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또 걷게 되리라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자꾸 시도하다 보니까 우연히 걷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그냥 때가 되니 걷게 된 것 아니겠어? 라고 무심하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두 발로 서는 것이나 걸음을 내딛는 것은 중대한 모험이고 도전이다. 어린아이의 걸음마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아무 생각도 없는 기계처럼 반복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모독이다. 이렇게 이제 걸음마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린아이의 표정이 걸음마 할 때 그렇게 진지했던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기특한 것은 무서워서 걸음마를 포기하는 아이는 절대 없다. 자신보다 먼저 걸음마를 뗀 아이를 부러워하지도 않았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거나 경쟁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자신과만 싸웠다. 자신의 걸음에만 집중했다. 서둘지도 나태하지도 않았다. 아이는 그 진지한 자세로 걸음마라는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했다. 그리고 마침내 넘어지지 않는 균형점을 유지하면서 걷는 방법을 찾아냈다. 걸음마에 있어서 어린아이 사전에 절망이나 포기란 없다. 어떤 이는 걸음마는 아이의 발달 과정 중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다 라고 했다. 걸음마 전에는 필요한 것들이 아이에게로 다가왔지만 걸음마를 떼고 난 후에는 아이가 그것들에게로 다가간다. 서툴지만 자신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인간을 본다. 아무도 이제 너는 걸어야 된다 라고 주문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시작했고 누구도 걸음마를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학습했다. 어린아이는 생애 최초 걸음마라는 목표에 도전했고 위대한 승리를 맛보았다. 처절한 도전이었으며 완벽한 승리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받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작가는 계속 이러한 몸에 새겨진 걷기 DNA를 이해하라고 그 잊어버렸던 그 DNA의 이력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아울러서
작가는 걸음마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문제는 걸음마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다. 다시는 절대로 걷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거나 배워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 자신의 걷기 실력에 대하여 의심할 수 없는 관념이 형성된 것이다. 무의식 중에 다시는 걷기를 거들떠보지도 못하게 하는 강력한 부정적인 관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자라면서 체형과 체격, 지식과 사고 체계가 여러 번 바뀌었다. 하지만 걷는 자세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런 발전이 없다. 아니, 더 이상의 변화가 없다. 타성에 젖은 걸음, 그것은 매우 위험한 걸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돌 무렵에 익힌 걸음의 용도는 오래전에 목적을 다 했기 때문에 폐기 처분되고 새로운 목적에 맞게 재설계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걸음마에 대한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 이 리파 워킹 자기주도적 걷기를 이제 처음 들었을 때, 이 걷기가 내 삶과 굉장히 연관이 있구나. 내가 걷는 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걸어야겠다는 의미를 넣으면서 걷는 것이 곧 내가 삶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내 삶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크게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작가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그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또 저는 이 걸음마 부분을 보니까, 이 걸음마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어떤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인간은, 일단 다 평등하구나. 다 똑같은 존재구나. 존재였어. 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정말 평등하구나. 누구나 그런 위대한 일을 해냈어요. 그 걸음마라는. 여기서도 작가가 계속 얘기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그걸 또 누가 학습해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거를 해나갈 때 누구를 비교하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걸음에만 집중해서 그렇게 그 걸음마라는 목표를 완성해냈거든요. 그게 지금 어떤 사회적으로 봤을 때 크게 성공한 사람들만 이뤄낸 일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의미가 상실되고 좀 의욕이 상실되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모두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을 이루고 뭔가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라고 마냥 어떤 우상시도 할 수 있고 뭐 막 존경 막 이런 어떤 우러름을 받는 그런 대상들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그거는 그때 어렸을 때 일이니까라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도 되는 걸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 그렇게 평등하게 누구나 그런 위대한 일을 해냈고 그럼 앞으로도 누구든지 그런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누구든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작가가 어떤 걸음마의 어떤 부작용,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자신의 체형, 어떤 관습 이런 생각들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그 걸음을 그대로 걷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신의 걸음에 집중하며 걸음마를 해냈던 그 인간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집중하는 삶을 오롯이 살았다면 중간에 이렇게 내 걸음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음마라는 위대한 업을 하고 나서 이제부터 굉장히 이제 사회화 속으로 들어가죠. 뭐 하물며 엄마의 어떤 무의식적인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 뭐 주변의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육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서 만나는 어떤 뭐 책들, 인간관계들, 뭐 스승,
그런 관계에서 또 받는 것들, 또 직장이라는 것에 들어가면서 또 받게 되는 것들, 다 외부로부터 많은 것들을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간, 나라는 본질,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나로부터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고, 답을 찾고,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나라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나의 걸음도, 내가 걷는, 내가 만들어낸 내 어린 시절 그 걸음마를 배울 때 내 걸음 하나하나를 집중하며 걸었던 그 걸음마의 내 걸음이 아니라 외부에서 받은 영향으로 만들어진 내 삶의 걸음을 내가 걷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 삶에서도 그런 걸음을 걷고 내가 직접 걷는 그 걸음조차도 내 걸음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걸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걸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는 정말 나라는 인간, 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계속 좀 물어봐야 되는 시간이구나. 어떤 위대한 업을 행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랑과 배려만 가능한 것이지, 뭐 그들을 보고 우리가 그래 나랑은 다른 사람들이니까 저들은 해낸 거야, 저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과한 존중, 과한 우러름,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굉장히 그거에 비해 비교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 내가 걸음마를 걸었을 때 절대로 타인과 걸음을 비교하면서 걷지 않았던 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걸음을 이제 봐야 되는 어떤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어떤 외부의 것에 영향받지 않고 내 안에 집중해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원하는 것을 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로부터 답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걸음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정말 그래, 그렇게 그 인간은 스스로 창조적이고 스스로 주도적이게 원래 태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수도 있는 태어난 환경, 학습, 뭐 종교, 관념, 어떤 뭐 스승,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나를 도움받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조금 나를 잊게 만드는 그런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걸음마 정신, 걸음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라는 인간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이고, 지금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도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 뭐 40, 50, 60, 70 뭐 나이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 안에서 질문해서 한번 내 인생에서 해본다면 정말 그 꽃을 피우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어서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당신은 아직 걷지 않았다. 오늘은 걸음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시 한 번씩 요 책 지금 보셨던 분들 나의 걷기에 대해서 한번 의식적으로 생각해보고 내가 걸으려고 하는 걸음으로 걸어보시길 다시 한번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